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최고의 기대작 파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최민식 배우님부터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끝자리부터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쪽부터 최민식 배우님, 윤봉 배우님, 유해진 배우님, 강재원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영화 파묘 기자님들께 첫 선을 드렸는데요.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민식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도 이런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가 출연한 영화를 이렇게 시사회를 해서 너무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떨립니다. 네. 네, 저는 설 전에 인사드렸다가 또 설 지나고 이렇게 또 인사드리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쇠말뚝이라는 소재가 대부분이 아는 소재긴 하지만 공포 영화에 끌어와서 보게 된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소재에 떠올리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 전작에 비해 좀 표현이 많이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의도한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영화 소재, 파묘라는 소재를, 생각을 하면서, 풍수지리사 선생님들 한 3분 정도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땅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한 곳에 모이더라고요. 새침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믿든 말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든 좀 영화에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영화에 또 너무 도드라지게 넣는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이 캐릭터의 활동에 그거를 좀 잘 녹이고 그게 중심이면서도 그게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들게 좀 많이 노력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파묘란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를 겪고 극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참 하면서 극장용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극장에서 재밌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화끈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또 직관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좀 육체파, 좀 화끈한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저 김고은 씨랑 최민식 씨, 유해진 씨 이렇게 3분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고은 씨의 그 화끈한 구판 잘 봤고요. 근데 그 구판을 보면서 되게 엄청난 에너지나 체력적인 소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촬영했는지 궁금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두 선배 배우분들도 되게 김고은 씨의 에너지를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본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굿 장면은 하루 전날에는 이제 전체 리허설을 다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당일날 촬영할 때는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의 배려로 카메라 4대로 촬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촬영 감독님들 4분이서 함께 촬영을 했고 하루 안에 끝낼 수 없었던 분량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그 굿을 할 때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많이 했고요. 네, 체력적으로는 하루 만에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힘들지 않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네. 홍 배우의 굿 연기를 보면서 최민식 배우님과 유해진 배우님 어떠셨는지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네, 유해진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은 씨가 되게 말은 편하게 하는데 정말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뭐 경문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외우지 또 직접 현장에 오신 무속인 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계속 레슨 받지. 정말 배우들은 내가 저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역할을 한다면은 정말 피말리는 연습이 해야 되겠구나. 예. 저 에너지를 또 어떻게 끌고 오지? 그런 걱정의 시선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전에 제작 보고회 때 잠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우스갯소리가 아니었고요. 진짜 저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옆에서 라이브로 봤을 때 굉장히 그때 카메라가 4대로 찍었는데 아주 그 몰입도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런 아주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몸의 힘듦보다 이게 어떤 배역에 철저히 이렇게 몰입하고자 하는 배우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느낌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최민식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는 이번 영화 보면서 느꼈던 점이 좀 무속신앙계의 한일전 같다. 그리고 좀 과거와 현재의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번 작품은 무속신앙 말고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나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좀 역사적인 자료까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민식 배우님은 좀 라이트한 질문이긴 한데 작품 내내 흙을 먹는 씬이 되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소품으로 준비된 다른 것을 좀 많이 드셨는지 아니면 이전 제작 보고회 같은 데서도 이제 흙 많이 드셨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파묘를 이장을 많이 제가 수십 번 따라다니면서 제가 여기에 이거가 그냥 무덤을 파서 꺼내서 태우고 하는 일들에 어떤 뭔가가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어느 날 그 느낌이 들었던 게 뭔가 과거에 잘못된 뭔가를 꺼내서 그거를 깨끗이 없애는 그런 정서가 어느 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땅, 우리의 뭔가 그런 과거를 들여다보면 되게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묘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참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좀 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최민식 배우님께서는 그 상덕이 흙을 맛보는 장면이 있고 비하인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촬영 내내 진짜 흙을 그렇게 먹었다면은 아마 맹장 때문에 저기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그 우리 미술 스태프들의 배려로 제가 집어먹는 흙은 이렇게 좀 맛있게 만들어줬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풍수사분들이 그 흙의 맛을 보면서 그 토양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맛을 보면서 어떤 그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들이나 어떤 미네랄 어떤 이런 걸로 음택과 그 명당을 가려내는 어떤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물길이나 어떤 다른 방향이나 어떤 그런 걸로 또 이 어떤 흉지와 명당을 가려내는 그런 풍수사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 속에서 묘사되어 있는 저의 캐릭터는 그렇게 흙의 어떤 그 토양의 질 그걸로 좀 설정이 돼 이걸 통해서 맛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좀 기억에 남는 현장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바 언론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인사 때 감독님이 눈물을 보이셨기도 했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때 피를 토하면서 젖고 뼈를 깎으면서 찍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영화는 좀 어떤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촬영하시면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어려움과 사투를 벌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진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뭔가 전작 사바에서 이제 박 목사가 감독님 본인을 좀 투영한 캐릭터였다면 이번엔 유해진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그렇게 감독님 본인을 좀 투영했을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과 어떤 얘기 나누시면서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하고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인물보다는 되게 좀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직업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어떤 관객의 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전작 때 이렇게 좀 제가 언시 때 실례지만 눈물을 이렇게 좀 보였던 거는 그 배우들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좀 표현이 됐어요. 된 거고. 이번은 이상하게 왜 이렇게 갈수록 더 힘들게 찍어야 되는데 배우분들이 이번에 전작도 그랬지만 참 너무 베테랑 배우분들이어서 그리고 스태프들도 너무 이제 호흡이 잘 맞고 해서 되게 어려운 장면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도 좀 찍어보고 좀 여러 가지 트라이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배우분들과 참 재밌게 좀 찍었었던 것 같아요. 몸은 힘들지만 좀 되게 배우한테 좀 편하게 제가 좀 힘들거나 저도 좀 헷갈리고 그럴 때 배우분들이랑 같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진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도 좀 헷갈린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또 있을 수 있을까? 막 회의도 하고 막 몇 시간씩 같이 고민하고 대사를 맞춰보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이 바꿔찍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작업을 했습니다. 몸은 되게 힘들고 그리고 되게 난이도 높은 장면도 많고 생각보다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위험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막 스크린을 태우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그랬는데도 좀 마음은 되게 좀 많이 편하게 찍었어요. 다른 영화에 비해. 그렇다고 또 너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최민식 배우님께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액션적인 부분이 많았던 걸로 보였거든요. 약간 노량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일본과 뭐 이순신 이런 생각도 났는데 좀 이렇게 액션적인 부분을 소화하시면서 가장 좀 힘드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김고은 배우님과 유해준 배우님한테도 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거나 신체적으로 쉽지 않은 장면, 방금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어려웠던 신이 난 현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식 배우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보고 이순신 장군님을 떠올리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참 꽃갱이질하고 삽질을 많이 하는데 참 군대 있을 때 제대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는데 참 오래간만에 삽질을 원 없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아니 포크레인도 있는데 이걸 왜 삽으로 가나? 겨울에 좀 그랬는데 사실 뭐 기분 좋은 우리가 협업에서 아까 장재현 감독이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유쾌하고 정말 너무나 화합이 잘 되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경우에 이 물리적인 어떤 이 피곤함은 이건 사실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건 얼마든지 그래서 아주 유쾌하게 삽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김고은 배우님, 유해준 배우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특별히 힘들었다거나 이런 거는 감히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민식 선배는 김고은 씨처럼 두 분이 워낙 고생해 저는 그냥 옆에서 보는 정도의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 크게 힘들었다거나 뭐 이런 적은 감히 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그거셨나요? 네, 좀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는 저는 도깨비불 그거를 현장에서 정말 거대한 불을 만들어서 움직였거든요. 예, 그때에 이렇게 넉넉히 바라보는 그런 정말 이렇게 넉넉히 실제로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신 찍을 때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좀 신체적으로 힘든 장면이 있으셨는지 또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살벌 할 때 계속 뛰기 때문에 그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처음에 현장에서 주먹나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거대한 나무를 제작을 또 감독님과 미술팀이 이렇게 하신 건데 되게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스태프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어떤 부분에서 파묘를 택하셨는지 이 장지현 감독님께서 지금 검은 사제들 사바이유 계속 이번 팀까지 너무 배우복이 많으신데 이 좋은 배우들이 이 시나리오에 뭘 보고 이렇게 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서는 이 터지는 배우복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서 먼저 답해 주시겠어요? 터지는 배우복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조상 중에 누가 좋은데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예, 정말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교회 다니지만 작품 들어가기 전이나 캐스팅할 때 대구에 있는 할머니 무덤에 가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느끼는 게 혜진 선배님도 그렇고 고원 씨도 그렇고 민식 선배님도 그렇고 배우분들이 항상 좀 새로운 거에 갈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새로운 시나리오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니까 뭐 그런 점을 좀 높게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우분들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파묘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김신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 드라마가 좋으면은 선택을 하는 편인데요. 시나리오 작품 선택을 하는 편인데 진짜 한 번도 그 오컬트라는 그 장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진짜 오컬트의 우리나라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재현 감독님의 그런 연출은 어떨까. 그리고 또 이 시나리오가 읽을 때와 또 이렇게 구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까, 뭐 그런 그 호기심이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장재현 감독님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오컬트 장르를 영화관에서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전작들을 다 봤었고요. 대본에 쓰여진 게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면서 재미있게 잘 읽었던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제 민식 선배님께서는 캐스팅이 되신 상태였는데 선배님과의 이렇게 연기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재현 감독 때문에 했어요. 그 전작들도 너무 잘 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스며있는 우리나라의 그 민속신앙, 지금은 미신이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뭔가 아주 뭐라 그럴까, 좀 터부시되는, 그게 평소에 이거 좀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과 신의 어떤 중간에서 그 다리를 놓는, 그 인간이 나약해질 때마다 매달리는 신의 존재, 이런 관계를 참 장재현 감독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너무, 저 사람은 왜 저런 문제에 매달리나. 그런데 또 그런 사고방식도 좋지만 또 영화의 만듦새가 굉장히 세련되고,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촘촘히 짠 카페트처럼 구멍이 없는 그런 어떤 영화의 그 만듦새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참 잘 만드는구나.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솔직히 상덕이라는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 어떤 이 영화에서 어떤 던지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저는 솔직히 장재현 감독의, 내가 조감독이다 생각하고 이 양반의 어떤 그 전반적으로 크랭크인부터 크랭크업까지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조각해 나가는 과정이 궁금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형이 상학적이고 이렇게 관념적이고, 이런 영화를 굳이 상업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굉장히 관객들에게 소통하는, 그 전달하려고 그러는 그 힘이 느껴져서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이 분야에 관심이 많긴 한데, 그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화 안에서 되게 경문을 외우는 장면이 많은데, 혹시 뭐 촬영하시면서 귀신을 느낀 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독님께 질문은 뭐 배우들 연기도 정말 좋았지만 이 배경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쫙 펼쳐진 이 그림이 정말 좋았는데, 그 그림들을 이렇게 되게 애를 써서 이렇게 찾아내신 것 같은데, 그런 뭐 섭외를 하는 과정이나 꼭
놓치지 않고 싶었던 배경에서 그런 포인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좀 귀신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 분은 감독님 혹은 배우님들 중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영안실에서 우리 그 하림이 홈부르기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날 찍을 때 혜진 선배님이 계속 몸이 으실으실 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촬영 감독도 아프고 막 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저희 이제 무속 자문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모니터를 보고 계시다가 저리 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진짜로 별로 안 아팠다. 뭐 그런 얘기가 유일하게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애드빌이 최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경문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귀신이 왔는지도 몰랐나 봅니다. 예. 근데 저희 보시면 아시다시피 배우분들이 되게 귀신보다 더 강한 아우라가 있어서 뭐 그랬고 아무튼 그리고 그 되게 뭐라고 할까 그 스태프들 제작팀과 뭐 연출팀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찾아서 저는 근데 그 그림에 좀 집착한다기보다는 저는 첫날 이렇게 첫 장소에 가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로케이션에 가서 배우들이랑 찍을 때 배우들이 와서 와 이런데 어떻게 찾았어? 라고 하면 저는 그날이 되게 술술 풀리는 날이에요. 그게 저는 진짜 중요해서 배우들이 처음 왔을 때 이게 현장에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데인데 뭐 가까운 게 여기서 찍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날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배우들한테 소품 하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배우들이 와서 야 할 때 좀 반은 먹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 질문도 너무 외지고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야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았어? 감사합니다. 다음. 과거의 아픔까지 담고 있는 강렬한 작품 화끈하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서 CG를 최소화하고 실사 촬영을 원칙으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도깨비불 말씀도 그렇고 그거를 이렇게 고집하신 이유나 그 과정도 좀 궁금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도현 배우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일본어로 빙의된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디렉션을 주셨는지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신 말씀도 궁금합니다. 예, 아까랑 얘기가 연장선인데, 일단 배우분들의 연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오케이를 할 때, 첫 번째가 배우고 두 번째가 분위기거든요. 근데 일단 블루매트가 있으면 연기를 이렇게 잘하셔도 뭔가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항상 좀 실사로 항상 좀 찍고 싶어서 이번에는 정말 막 죄송한데 실제 막 좁은 공간에도 막 넣어서 찍고 막 진짜 블루매트 없이 좀 찍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배우분들도 그런 곳에서 좀 연기할 때 좀 더 뭐라고 할까 더 좀 그게 제가 배우분들한테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많이 신경 썼고 그리고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어느 오브젝트나 어떤 특수효과 이런 것들을 배우분이 연기를 표현할 때도 그냥 카메라 대놓고 이런 상황이다 하고 막 그냥 찍는 것보다는 연기를 부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막 크레인으로 불 해가지고 진짜로 막 특수효과로 막 했을 때 그 배우분들의 그 한순간의 연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장르의 영화가 CG에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진짜 계속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좀 발이 떼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좀 영화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도현 배우분 같은 경우는 진짜
나이와 경력에 비해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 일본어 대사를 거의 달달 그 어감까지 달달 외우시고 정말 그냥 진짜 잘 해주셨어요. 제가 한 거는 등 뒤에서 연기 피워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군대에서 오늘 같이 보면 너무 좋았을 텐데 군대에 계셔서 참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베를린 영화제 다녀오셨잖아요. 이 작품이 굉장히 한국 토속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동안 오컬트 장르에서 못 봤던 도깨비불이라던가 뭔가 한국적인 요소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이걸 해외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민식 배우가 했던 쇠를 나무가 젖은 나무가 뭐 이런 음향에 대한 것도 그들이 과연 이해를 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유해진 배우님은 중간에 유해 그 유골 같은 것들을 하셨는데 그게 모형이었겠죠? 네, 네, 그 장면 촬영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행히 저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뛰어난 그 대통령 그 장례까지 이렇게 치르는 그런 실력을 가진 그 장의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되게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실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장의사이신 그분이 옆에서 지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유골 수습이나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관끈 묶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분 덕분에 좀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영화를 튼다 그럴 때 저희 김상덕이라는 캐릭터의 사위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러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런데 일단 영화에서 뭔가 독일을 좀 한번 언급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독일 관객들 그리고 외국 관객들과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봤어요. 약간 저희는 영화관에 와서 좀 옆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되게 웃어서 좀 작게 웃고 되게 뭐라고 할까 가만히 가는 게 좀 문화인데 외국 사람들은 막 얘기하고 막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같이 웃고 막 옆 사람 때리고 막 너 무서워 막 옆에 남자친구 막 자꾸 흔들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엔터테이닝하게 영화를 보더라고요. 마치 콘서트 와서 보듯이.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요소들이 저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담고 있는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는 못 느끼겠지만 되게 좀 이렇게 굉장히 물리적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서프라이즈도 많고 그리고 재밌는 장면들도 다 재밌게 소리 지르면서 웃고 혜진 선배님이 뭐 국수만 먹어도 웃어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정말 오히려 훨씬 더 즐기면서 영화를 선입견 없이 좀 즐기면서 가서 좀 더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서 저도 놀랐습니다. 예. 영화에서 이제 뭐 훈령과 정령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령처럼 그렇게 실물이 나와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뭐 오컬트 영화를 표방하긴 했지만 이게 갑자기 허구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초반에 육체적으로 화끈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지점 그러니까 허구하고 현실의 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 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곧 있으면 개봉을 하는데 관객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이 참 영화 만드는 내내 그리고 작품을 쓰는 내내 제일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에요. 배우분이랑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사실 그냥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재미있는 유령 영화를 만들면 뭐 만듦새가 괜찮고 뭐 그렇겠지만 뭔가 불편하더라도 저는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원동력이었어요. 다소 그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좀 브릿지로 이상한 뱀 같은 거, 좀 외색적인 거, 그런 것들이 좀 와도 좀 브릿지로 좀 완충작용을 시키려고 하긴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뱀파이어 영화를 보고 미라 영화를 보고 강시 영화를 보고 하거든요. 근데 왜 바로 옆 나라에서 건너온 그거는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객분들이 조금 더 선입견 없이 봐주시는 길을 좀 바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네, 질문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파묘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분들과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고, 네,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영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틀 뒤에 오늘 첫 이렇게 영화를 공개를 했고, 되게 재밌는 영화 만들고 싶었어요. 좀 의미보다는 되게 재밌고 좀 화끈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극장에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좀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도 전 충분히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저희 파묘 응원해 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장르를 떠나서 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같이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보셨다면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있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감독님이 처음 기획했을 때 그런 마음처럼 영화관에서 보기에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좋게 보셨다면 기사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지영 감독을 비롯해서 전 연기자 스태프들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금 보신 이런 영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전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현장에 극장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러니까 너무 아직도 막 흥분합니다.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준비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잠깐 기다려주시면 저희 빠르게 장례 정리 후에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 예, 화이팅, 에너지 크게 느껴지는 화이팅 컷.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